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아도 의사가 이름을 불러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재활 시스템도 이 아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4분 만에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약도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 치료견도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미국 재활 전문의는 차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훈련 신호 없음. 예상치 못한 반응. 도대체 그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이야기를 편안히 들어주세요. 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무슨 개입을 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개입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연 아닙니까? 그 단어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우연. 6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아이가 하필 그날, 하필 그 순간, 우연히 움직였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2년째 재활 전문의로 일하며 아이들의 반응을 숫자로 기록하고 그래프로 회복을 예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 자체를 치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었으며 이름을 불러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차트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발적 반응 없음. 저는 매주 작업 치료와 언어 자극,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도 늘 같았습니다. 반응 없음. 그날 오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늦가을 햇살이 길게 바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고 낮은, 그러나 분명한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병동에서 웃음은 드문 일이었고, 특히 그 병실에서는 더더욱 그랬기 때문입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 사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던 아이의 얼굴에 분명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는 흰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꼬리를 크게 흔들지도 않았으며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2미터 거리를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강요하지 않는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떨리듯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 개의 등 위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차트에 없던 장면이었고 프로토콜에 없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기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이 그 병실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 병실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의료진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논란보다는 의심이 먼저였습니다. 미국 의료 현장은 감동보다 검증을 먼저 요구하는 곳이니까요. 회의실에 12명의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재활의학과, 소아정신과, 행동치료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아이의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6개월 무반응, 그 아래, 새로 추가된 한 줄, 자발적 접촉 반응 확인.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개입을 하셨습니까? 저는 차트를 넘겼습니다. 개입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로토콜 변경은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약물 투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연 아닙니까?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연. 6개월 동안 아무 변화도 없던 아이가 하필 그날, 하필 그 순간, 우연히 반응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훈련된 치료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인증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멈췄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통제되지 않은 변수입니다. 재현 가능성도 없고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설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날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몸을 웅크리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흰 개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이 옆 2m 지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이 흘렀습니다. 2분, 3분,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4분째, 아이의 호흡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몸을 기울여 그 개의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복종이 아닙니다. 조율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조율이라고요? 네. 상대의 감정 상태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움직이게 하려 했던 반면 그 개는 아이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개는 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김도만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73.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지 4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질문이 전달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린 겁니다. 회의실 몇몇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다림이 치료라는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존중. 미국 재활 시스템은 움직이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자극을 주고 반응을 끌어내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이를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달랐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핥지도 않았고 관심을 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거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개는 아이를 치료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도만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급하게 안 합니다. 개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시키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22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늘 먼저 다가갔습니다. 반응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침묵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침묵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교정하려 했고 그들은 관계를 먼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이 나간 뒤 병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담처럼 보였던 이야기가 점점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문의 전화가 늘어났고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확히 무슨 방식입니까? 논문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었고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감동보다 검증을 먼저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전국 단위 의료 전문 매체에서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휴먼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재활의학이 놓친 거.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일 병원 회의실에는 조명이 설치되고 카메라 2대가 들어왔습니다. 제작진은 아이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대신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현이라는 단어는 과학의 영역이었지만 제가 목격한 장면은 통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현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 개는 훈련받은 전문 치료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인증 절차는 거쳤습니까? 질문은 점점 제도적 문제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제작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움직이게 하려 했고, 그 개는 아이의 속도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날 방송에는 패닉 영상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아이가 웅크리는 장면, 그리고 흰 진돗개가 천천히 다가와 2m 거리에 앉는 장면, 4분 후 아이의 호흡이 안정되고, 며칠 뒤 아이가 처음으로 백구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자막은 짧았습니다. 훈련 신호 없음. 그 문장이 화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부는 감동했고,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단일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그 문장은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왔던 건 아닐까? 데이터를 쌓는 동안 아이의 침묵을 기다려본 적은 있었을까? 방송은 단순히 진돗개를 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속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한국에서 온 한 마리 진돗개를 통해 오하이오의 작은 병실에서 처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치료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트 위에 앉아 있었고, 진돗개는 늘 그 자리에 2m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사만다와 낮은 목소리로 치료 방향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입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백구. 사만다가 멈췄고 김도만 할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어 하나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첫 단어가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도, 환경도, 병원도 모두 영어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백구였을까요? 단순히 흰개를 보고 흉내낸 소리라고 보기엔 그 발음은 분명한 단어였습니다. 선택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내부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언어치료팀은 녹취를 반복해 분석했습니다. 우연한 음절 조합일 가능성, 청각 자극 모방 반응, 다양한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이후로 진돗개를 볼 때마다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점점 발음이 또렷해졌습니다. 전국 방송 이후 이 장면이 다시 공개되자 반응은 더 커졌습니다. 일부는 감동했고, 일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어 노출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영상 편집 효과 아닙니까?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한 댓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이는 편한 언어를 먼저 선택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편한 언어. 안전하다고 느낀 순간에 나온 첫 단어. 우리는 그동안 언어를 기술로 접근해왔습니다. 발음, 반복, 자극. 그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언어가 감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흰개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특정 개체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설명한 것입니다. 흰개, 그저 거기 있는 존재, 억지로 다가오지 않고 침묵을 깨뜨리지 않던 존재. 그 단어 하나가 병원 내부를 넘어 온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음절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6개월의 침묵을 깬 소리, 밀어붙이지 않았을 때 나온 첫 반응.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문화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차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훈련 신호 없음. 그 아래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자발적 언어 반응 확인 감정 안정 상태에서 발생.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 경과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백구는 아이가 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하게 하려 했던 건 아닐까? 아이의 침묵을 기다려본 적은 있었을까? 그 단어 하나가 미국 재활병원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전국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감동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동시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한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우연한 정서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발언은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을 긋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의료는 신중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개 토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의사회 주최로 동물 보조 치료의 과학적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정면으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토론 당일, 강당에는 의료진과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사님, 이 현상이 재현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 패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감정적 해석은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4분간의 패닉 완화, 자발적 접촉 반응, 그리고 첫 단어 발화까지의 과정. 우리는 이 과정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이것이 한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방법을 연구해왔고 그들은 기다림을 실천해왔습니다. 토론은 예정 시간을 넘겼습니다. 격렬한 반박도 있었고 공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되었고 토론의 주제가 되었으며 의료계 내부에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처음에 비판적이던 한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던질 가치가 있군요. 저는 그 말이 그날 가장 큰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적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답을 내리려 했던 태도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자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도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신 걸 보았습니다. 진돗개는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고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늦봄의 바람이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미국 와서 한국 방식이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며 늘 미국식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손자에게도 빨리 말해라, 빨리 적응해라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게 그거였는데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데이터를 믿으며 살아왔고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효율을 좇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둘 다 같은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림,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
할아버지는 진돗개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건 한국어가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백구라는 단어가 단순한 음절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완전히 이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를 데려온 보호자가 아니라 저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 답을 잊고 살다가 다시 찾은 사람.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날 마지막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매체였고 질문도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사건이 미국 재활의학에 남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매트 위에 앉아 있었고 진돗개는 늘 그렇듯 2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히 그 옆에 있었습니다. 다가가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엄을 지켜주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존엄은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고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아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차트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반응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겠습니다.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기다림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느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태도였고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에서 온 인진돗개 한 마리를 통해 오하이오의 작은 병실 안에서 조용히 증명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많은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첫 단어를 잊지 못합니다. 백구.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존중받았을 때 비로소 열린 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치료는 때로 개입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가르쳐 준 건 논문도 학회도 아닌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와 기다릴 줄 알았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트를 덮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아이의 속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조용히 적습니다. 기다리는 중.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